2부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저희가 탐사 다이브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달아봤고요. 이 탐사 다이브 시간에는 뭐 한겨레 중심으로 됐겠지만 이 탐사 보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하나의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끈질기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번 제가 1부가 끝나고 2부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인사하느라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방송 중에 막 들어와요? 예. 여기 이런 곳인데. 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아실 때도 된 거 아닙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이제. 몰라. 여기는 그날 달라요. 그렇군요. 탐사 다이브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1 취재팀장입니다. 김환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와, 1부에 노영희 장유미 두 변호사가 네. 텐션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글쎄 내가 평소에도 그 노는 언니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예. 예, 그 어디 가서 빠지는 언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김한나 변호사가 본인이 엄청 잘 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함부로 이제 네. 입증이 중요합니다. 네, 뭐 여기 주장만 하진 않고요. 여기 뭐하러 오신 겁니까 다들? 야, 뭐 탬버린 하나 갖고 와봐. 자, 그리고 놀라운 건 노영희 변호사는 캐릭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장유미 변호사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그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법조인들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있으시신데요. 저도 변호사입니다. 알죠. 네네. 꼭 이렇게 공부만 하고 고리타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양면성이 있다. 놀 때는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때는 예전엔 공부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통령을 겪으면서 다들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죠. 법조인에 대한 생각이. 예. 네, 사법고시 그러면- 때까지만 하고 사법고시 이후에 쭉 노셨다. 자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코너가 탐사 다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좀 깊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가 좀 깊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이 한겨레 21에서 단독 보도도 하고 있고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로 잡은 건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네. 다시 재표결에 들어갔던 명태균 특검법이 결국은 찬성 197, 반대 98, 무효 4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 있었다곤 하나 네. 네. 200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가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오늘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 우리 김환 기자가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이 관련한 수사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몇 달 됐죠 지금? 지금 이제 7개월. 7개월. 사실 더 길죠. 왜냐하면 2023년 12월달에 성관이가 창원지검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한 이후에 9월 초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9개월 동안 이제 담당 검사가 없는 수사팀에 이제 방치해 둔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가 집중되면서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이제 수사팀이 본격 꾸려졌고, 예. 그리고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 저희가 뭐 이번 주에 계속 초기부터 그 조력을 해왔던 변호사들도 만나고 뭐 강영 씨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수사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은 두 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미래한국연구소랑 김영선 의원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정치자금법과 증거은닉, 그 다음에 선거법의 문제. 예. 이거는 명태균과 김영선의 돈거래 문제죠. 예. 그 명태균과 김영선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돈은 그 돈이 아니라 김태열과 강혜경이 횡령한 거야.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있고, 그 주장을 네.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작은 바뀝니다. 네. 근데 강혜경 씨의 공익제보와 진술을 통해서 민간인 명태균이 어떻게 국회의원 김영선을 꼭두각시로 지렛대로 활용을 했는지가 다 드러났고, 그 뒷배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들은 것처럼 윤석열이 직접 전화, 거 당해서 말이 많네. 이 이제 통화 녹음이 나온 거죠. 여기서 막 개인기를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금지돼 있습니까? 저 양반 거의 엔터테이너예요. 예. 하여튼 뭐 나랑 아침에 라디오 할 때 또 저렇게 안 하거든. 아침에 기침만 엄청 해요. 그래요? 그 이상한 시간이 안 사람이야. 진짜. 밤에 피는 장미.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통화가 드러나고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어떤 관계였는지 81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거를 또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가 나온 예. 거고 이준석이랑도 굉장히 친한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했다네. 예.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섞여 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그거는 다 빠진 겁니다. 예. 빠지고 창원지검에서는 오로지 미래항공연구소 사무실과 김영선 의원 사무실 방에서 있었던 돈 문제 그것만 해서 그것만 딱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웃겨요. 이 상황을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페이지만 넘겨도 예. 윤석열, 김건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보도 내용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검찰 수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있다. 이건 왜 그렇다라고? 아니 강혜경 씨가 최근 방송에서 얘기한 것만 봐도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애시당초 창원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수사가 이관이 됐지 예.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놓은 것 자체부터가 바로 이렇게 나눠버리려는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래요. 이걸 모르고 멋모르는 진보 시사에 나온 유튜버들이 뭐 변호사들이 창원지검 잘한다고 얼마나 박수쳤습니까? 그 뭐 몇 명 실명을 대주셔도 됩니다만. 예.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인데 예. 우리도 다 속아 넘어갔지 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뭘. 중앙지검으로 가면 오히려 이게 뭐 수사에 탄력을 받고 인원도 더 늘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취재하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금 뭐 뉴스타파에 PC가 한 대 있다. 그다음에 뭐 여장아들이 포렌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애초에 강혜경 씨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과 강혜경 씨는 검찰이 그거를 싹 포렌식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변호사님 계시지만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하면 영장에 적시된 만큼만 볼수 있죠. 예. 기간에만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 됩니다. 아하. 문제 근데 없죠. 검찰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강혜경 씨한테 그거 다시 좀 돌려줄 수 없냐? 네. 변호인단한테 다시 제출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이거 제출했었는데 왜 다시 제출해달라고 하죠? 하니까 그때야 검찰이 우리가 그거를 그 대선 기간 한정해서 그때만 포렌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애초부터 홍준표, 오세훈, 뭐 이준석, 김종인, 뭐 이렇게 넘어가는 박안수, 뭐 박형준 이렇게 넘어가는 관계들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판을 이미 짜고 있었던 좁혀놓은 거죠. 거죠. 예. 좁혀놓은 거.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좁히고 지금 이제 와서 왜 다시 이미 제출해달라고 예. 하느냐. 이제 물론 이번에 특검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계속해서 우린 특검을 요청할 거고 정권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 솔직히 명태균도 원하는 바고 그럼 결국 특검을 했을 때 이 검찰들이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수사 내용을 남겨놔야 돼요. 알리바이용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사를 이게 물론 이게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포렌식을 해서 증거가 나오고 명확한 범죄 행위인 경우 인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건 경찰이 의무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던 것이 특검이 되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그게 듭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을 석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석방하면서 논리가 뭐였습니까? 6월 3일 되면 어차피 석방해야 돼 이 논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내보내 주는 거야. 이제 인멸할 증거도 없어. 근데 지금 보면 제출했던 것도 다 포렌식을 안 해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한나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다른 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건을 기소하면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검찰들이 해왔던 방법은 그거였잖아요. 그죠. 네. 없던 것도 털어가지고 별건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연장시키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많이 봤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검찰, 뭐 창원지검부터 시작해서 중앙지검까지 올라온 이 검찰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고 일종의 뭐 뺑뺑이를 돌려서 이게 전형적인 네. 검찰이 지연할 때 쓰는 수법이라고 하던데. 예, 그런데 강혜경 씨는 또 별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오히려 네. 강혜경 씨는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지금 15차례 소환을 받았어요. 김태호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횟수 되는데 이 15차례 소환이 창원에서 주로 이어지다가 중앙지검으로 올라가니까 중앙지검으로 가고 지금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사건은 또 대구지검으로 다시 내려보냈어요. 근데 대구지검이 이걸 어떻게 지휘했느냐? 경찰에 줬어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다시 안 하고. 네, 네. 경찰에서 다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데가 창원, 서울, 대구예요. 근데 지금 강혜경 씨를 고발한 사람들이 한 6-7명 됩니다. 예. 그럼 이 사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뭐 방배서에도 있고 서울 영등포서에도 가 있고 중앙지검에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면 이 조사도 다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익제보자는 계속 소환 조사를 하고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되게 기가 막혀 하는 게 그거예요. 다 증거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입금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수사 안 해요. 근데 강혜경 씨와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여다봐서 그것도 공범으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 협조를 받은 제보자, 증인에게 심지어 증인을 공익 제보자입니다. 예, 예. 증인을 혐의를 묶어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석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물론 법원이 판결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김영선 보석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 김현선 씨의 보석이 허가됐을 때 검찰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내보냈고 그 범위를 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얼르고 있다. 얼른다? 어른다. 아, 어른다. 네, 아.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하자. 아. 수사의 자기들끼리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 그리고 곁다리에 있는 그 조그만 것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김희경 씨와 김태열 씨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건드려야 될 부분, 우리가 영린을 건드려는 그런 부분들은 안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아무래도 창원지검의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검사 네. 8명이 네. 그 수사 보고서 올릴 때는 연서명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저 김건희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고 예. 분명히 검사들은 올리고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버린 거 아니냐. 이 대선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강혜경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강혜경 씨도 그 얘기는 했어요. 현장에서 만난 검사들은 열심히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런데 일단 창원지검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했으면 좋겠다. 음. 왜냐하면 그 강혜경 씨가 직접 다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훗날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는 여러 댓글 중에 김한 기자 금연이 시급할 것 같다. 아. 예. 뭐 이런 거 좀 눈에 띄네. 예. 글쎄 어제 너무 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가가 조금 어제 어두워지기도 어제가 마감이었죠. 어제 마감이었습니다. 예. 아 한겨레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산재입니다. 여기 지금 마감시키고 기사시키고 방송 나가라고 그러고 요 비슷한 층에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아, 그래요? 저를 끝나고 만나시죠. 또 한 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한 기자를 응원하는 슈퍼챗이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승준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작가입니다. 예. 동기 아니에요? 동기입니다. 예.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는 뭐 서로 톡을 하던가. 예.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예. 이거 다 구글이 가져가는 건데 이거. 네. 그 변호사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한 번은 소환을 해서 오늘은 가서 김건희 진술을 쫙 하자. 그래서 자료도 준비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검사가 그거는 제 담당이 아니어서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건일 변호사인가요? 예. 예. 네. 강영 씨 그 일을 봐주고 있는 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셨더군요. 김건희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했다는 말이 그건 본류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확실하게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럴 거면 그럼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검사가 안 봅니까? 보죠. 이건 뭐 눈 가리고 안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쳐다보면은 어떡하라는 겨 나보고. 뭐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그 질문을 하시라니까. 예. 아니 어쨌든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를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요. 명나라가 네. 중국 역사상 가장 전체주의 정권이에요. 음. 자그마치 4개의 사법기관이 있어요. 명예. 동창, 예. 서창, 내창, 외창. 음흠. 그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동창을 못 믿으니까 서창을 만들고 서창을 못 믿으니까 내창을 만들고 했는데 네 군데 어디든 들어가면 살아나오질 못했어요. 완전히 이제 반불구가 되거나 죽어서 나왔다고. 어허. 그래가지고 참 이 전체주의 감시 체제의 완벽한 정권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독했죠. 예.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검사들한테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없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검사들의 난 그런 것도 행태적으로 난 동기가 이해가 가. 작년 4월에 중앙일보에 묘한 기사가 하나 실려. 그때 이건 검찰방 고위 관계자라고 중앙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검찰은 멸문지화.
그래요. 예. 멸문지화. 그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고, 예. 네. 저기 4개당의 최우선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 25개 중에 예. 11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걸 보고 검찰이 비명을 지른 거야. 예. 이러다 야당이 이거 다수되면 우린 다 죽어. 음흠. 이렇게 내부 분위기가 확 퍼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김건희를 봐주고 뭐 윤석열을 봐주고 이건 절반의 진실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자신들의 조직을 위한. 그렇죠. 예. 야당이 이제 생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검찰의 어떤 기득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다. 항상 이런 프리즘으로 사건을 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비단 이 사건만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못 하는데 어허. 거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음. 정치인이 관련된. 음흠.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내란 사태 이후로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나 할까 어떤 야당 포비아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자기들의 어떤 멸문지화라는 말을 이제는 내부적인 소통의 언어로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검찰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야 그렇지.